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병이란 게 착하게 산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건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병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대개 암 걸린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왜 하필이면 나지?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나한테 일어난 것이니까 덤덤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병은 앓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약도 쓰고 의사도 만나고 그걸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의사들도 병을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친구처럼 그냥 품고 산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경우엔 암세포가 제 몸 안에 많다는 거죠. 지금도. 보통 사람들 몸에도 다 있대요. 그것이 뭐랄까, 집약돼서 덩어리가 안 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지나치게 좌절하지 말아야죠. 그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의연하게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배우 최명길이 남편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한길과 찍은 사진으로 달달한 부부의 정을 보여주었다. 최근 최명길은 자신의 SNS의 서남사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최명길과 김한길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다. 특히 최명길은 김한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웃고 있어 훈훈함을 보여주었다. 김한길은 현재 배우 최명길과 안정적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 김한길 최명길 나이 차이는 9살이다. 김한길 나이 1953년생이며 최명길은 62년생으로 둘은 재혼 부부임에도 특별한 금슬을 뽐낸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재혼에 색안경을 낀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10수년째 두 사람은 유명인 부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은 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애쓰고 있다. 백종원 소유진 부부 역시 나이 차이가 매번 화제 요소다. 백종원 나이 1966년생으로 소유진 나이와는 무려 15살 차로 알려졌다. 유명인 남성들의 경우 재력과 능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김한길 최명길, 백종원 소유진 나이 차이는 대한민국 결혼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 문화적 사례로도 비춰진다. 대중들은 이 같은 유명인 부부들의 결혼 생활, 가족, 집, 아들, 딸들에게 끝없는 관심을 보이며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김한길 최명길, 백종원 소유진 나이 차이에 따른 부부싸움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소유진은 신혼에는 요리를 하면서 혼나기도 했다라고 귀띔했으나 현재 두 사람은 서로를 맞추는 방법을 배워가며 국민 부부로 불린다. 김한길, 최명길 역시 다양한 방송에서 원숙하고 다정한 애정관계를 뽐내며 싸움 루머를 불식시켰다. 이어 폐암 사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치료를 강하게 한 것 같다. 치료를 받다가 호흡을 못하게 돼서 의식을 잃은 채로 2주 정도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다면서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온 몸에 근육이 빠지더라. 걷지도 못하고 해서 갓난아기처럼 걷는 것부터 연습해서 이렇게 멀쩡해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한길 전 대표는 다시 깨어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며 제 나이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중병을 앓지 않나. 어떤 분들은 그런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약, 좋은 의사를 만나서 조금 더 살기도 한다. 제가 대단한 의지로 투병했다고 극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쑥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김한길은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이 회복된 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이혜정 씨를 만나봐라고 해서 왔다며 이혜정에게 사는 즐거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혜정은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다. 행복의 비결은 박정희라고 말하며 남편 고민환 박사와 티격태격하면서도 40년간 해로할 수 있는 비결 역시 박정희라고 말했다. 이어 밥으로 정을 나누는 일이 인생의 낙임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에게 부조를 받지 말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마지막까지 밥정을 강조한 아버지를 보며 앞으로 자신은 더 많은 밥정,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는 사실 담담했어요. 의사가 어느 날 폐에 있던 세포가 폐 밖으로 전이됐다고 하면서 이런 상태를 사기라 그럽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의사 말이 재밌는 게 저는 말기란 말을 안 하고 사기라고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덤덤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아내도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파서 누워있다가 다시 걸음마를 배우고 일어서서 걷게 됐을 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건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픈 게 집사람한테도 굉장히 위기였던 것 같아요. 애들 아빠가 없어질까봐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그런데다가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한답시고 거대 담론에만 익숙해져 있었어요. 거창한 이야기만 했어요. 원래 제가 굉장히 장난꾸러기고요. 좀 전에 열거하신 제가 거쳤던 일들은 좋은 것들만 뽑아서 얘기하신 것이고요. 안 좋은 거 고생한 시절도 많아요. 이 땅에서 살기 어려웠거든요. 빨갱이 아들이라 그러죠. 아버지는 도망 다니거나 잡히거나 하시죠.
그때는 어디 시험 봐서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글이니까 그걸 쓰자마자 또 중앙정보분이 보안산이 잡혀가서 매 맞고 앞으로 글 안 쓰겠습니다. 각서도 쓰고. 세상이 너무 막막했어요. 사방이 우람한 벽으로 막혀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가서 처음에는 공사판에 막노동을 했어요. 또 주유소에서 밤새우며 기름 넣는 일도 했고. 그런데 그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내가 망가지지는 말아야지라고 거울을 보면서 다짐하곤 했죠. 그리고 실제로 망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난 뭘 해낼걸?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유쾌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일하다가도 밤에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얘기가 날 잘 모를 때는 한국에서 온 돈 많은 집건달 유학생인 줄 알았대요. 저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다가 빠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겨우겨우 다닌 학교인데 남에게 어렵게 산다는 식으로 보이기는 싫더라고요.